예, 아무래도 그 주경야독의 이 전체적으로 뭐 맛보기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 벌써 동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목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품질 자격증 강의를 한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1991년도 1월 3일부터 제가 학원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다가 뭐 학교도 강의하고 이렇게 쭉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투는 자꾸 그 경상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울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말투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을. 근데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합격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다, 산업 기사다라는 것이 일마 이것이 그러면 수학에 가까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수학이 아니거든요. 나는 수학을 못해 가지고 이걸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맞습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 EA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높아요. 근데 수학을 못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숫자가 2가 있고 이 5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 2하고 이 정중앙이 얼마죠? 갑자기 인물이 아프네. 얘들은 3.5 맞아요. 3.5 맞아요? 근데 여기서 3.5라는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3.5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계산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2와 5를 두 개 대해서 나누기 2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이 1등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뭐 좀 들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벼락을 뭐 2번 맞니 3번 맞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5060분의 1이네요. 그러면 로또가 1등 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외우는가 하면 814만 5060을 외워요. 안타깝게. 근데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45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찍어넣은 6개가 맞으면 되죠. 그냥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느냐? 누가 계산해요? 계산기가 해요. 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하고 5의 정중앙은 3.5다 라는 것은 안다 해놔놓고, 그러면 2.124하고 3.579의 정중앙은 얼마입니까 하면 아이씨 어렵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에이씨 어렵네. 그럼 내가 뭐 암산하라 그러세요? 더 하면 돼요. 그냥 또 마찬가지로 루트 2와 루트 5의 정중앙은 얼마냐? 한숨 쉬어요. 한숨. 그럼 이것도 뭐 하면 계산기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5 해서 넣어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실 생각을 하질 아니하고 어렵네 이래 되버리는 거죠. 제가 뭡니까 산업체에 예를 들어 특강이라든가 또는 뭐 이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 강의를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볼게요. 이 모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10,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1만 개를. 단 이것은 전부 다 양호품입니다. 10,000개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해서 생산 라인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 품질 담당자가 또는 사장님이
야, 옛날에 이거 만들어 봤지? 예. 그럼 보통 이 분량 얼마나 나와? 아유, 한 5% 나오는데요. 아, 위에서는 모기업에서는 양호품 1만 개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10,000개보다는 더 만들어야 되겠네. 예. 몇 개 만들어야 돼? 몰라요. 안 만들어 봐가지고. 그럼 돌아버리죠? 그럼 일단은 몇 개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만 어떤 자재부터 해서 세팅이 모든 게 성립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것을 몇 개 만드는 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이 5%라고 항상 결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몇 개 만드는 게 정상일까요? 몇 개야? 그렇죠, 그렇죠. 1,500개 만들면 되잖아, 임마. 있는데 1,500개 적고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분량 없어요. 어씨, 있는데. 그럼 이것도 몇 개세요? 5, 25에 25개 또 있어요. 여기는 또 없어요. 아, 있는데 1.25개 있어요. 그래서 1,527개가 정답이 됩니다. 왜? 1,526.25개니까 25개는 한계를 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거 뭐 어렵다. 라는 건데, 결국은 제가 봐서는 자격증을 따는 거고 이 품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사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생각을 가만히 해보죠. 몇 개 만들어야 되노? 모르마 X다. 모르마 X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만드는 것 중에서 양호품은 0.95다. 이렇게 해서 10,000개만 되면 된다. 끝. 이거죠. 수식화만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럼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에서 계산기 가지고 0.95를 나누면 답이 되네요. 안 그래요? 그러면 1,526.25가 나와요. 지금은 제일 우리가 품질 자격증을 공부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꾸 여기에서 이 답을 내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식 공부를 절대 했을 때는 자격증을 딸 수는 있으나 따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중학교식 공부. 그럼 중학교식 수학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학교 때는 만약에 뭐 공부 뭐 농땡이 쳤다 하더라도 뭐 해요. 공식만 몇 개 외우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게 되면 이 몇 개를 맞출 수 있어요. 한 5, 60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문계나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때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학교 때 틀렸는 숫자보다 더 많이 틀렸어요. 한 방에 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럼 안 배운 얘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 읽으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를. 즉 우리가 품질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각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데 공업통계라는 파트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공업통계를 처음부터 하면 기초통계부터 해서 확률 분포가 나오고 검정 추정이 나오고 적합도 검증이 나오고 상관과 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8문제 나옵니다. 근데 8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10주 동안 강의하는데 여기에서 며칠을 사용하느냐? 2주를 사용합니다. 2번을 사용해요. 2번을 사용해도 이걸 다 모내요. 100문제 또는 80문제에서 8문제밖에 나오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20% 이상을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8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춰요. 나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한 6개밖에 못 맞춰요.
이게 바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먼저 기초 통계라는 예를 들어서 뭐 편차 제곱합이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분산이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상대 분산이 어떻고 변동 계수가 어떻고 이런 뭐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 끝까지 가서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면요. 아, 일단 모르니까 일단 들어나 보자. 이까지 끝까지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원형 탈모 생겨요. 더 웃기는 것은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야, 내가 머리 이렇게 나쁘나 이런 걸 느껴요. 왜? 이쪽 보면요. 앞에 뭐 들은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거짓말 좀 해봐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1강, 2강, 3강이 있다 그러면 요 한 작은 소챕터가 끝난과 동시에 곧바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문제로 가야 됩니다. 문제를. 공식을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한단다. 끝. 문제로 최근 기출 문제로 가게 되면 요 파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려요. 동영상에. 또는 여러분들은 풀 시간적 이유가 사실 오프라인 할 때는 거의 없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문제가 요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문제가 해석이 돼요. 문제가. 그럼 문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식을 죽도록 외우고 있는 겁니다. x바는 뭐냐, 시그마 x에서 나누기 n 했는 거고 전체가 얼마 흩어졌냐 하면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고 원래 값은 시그마 갈로 열고 x 마이너스 x바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말 하는지. 원형 탈모 생겨요. 안 돼요. 안 돼. 문제에서 이론을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이해가 되었든 안 되든 간에 문제를 최소한 두세 문제라도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이 왜 나왔는가, 나를 골치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강의를 한다면 100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책을 하나도 보지 않고 강의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똑똑하죠. 예.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탔잖아요. 처음에는 좀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자전거 탈 줄 알면 어렸을 때 자전거 탔는데 20년 후 됐는데 자전거 못 탑니까? 몇 번 엎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타요. 그래서 왜? 사람이 기억이라 하는 것은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도 기억합니다. 근육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기억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온라인 공부하시는 질문에 한 번씩 했는데요. 공식도 안 외워지고요. 뭐 죽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따졌을 때는 제가 봐서는 공식이 한 1000개 될 겁니다. 안 많지요? 예, 그거는 1000개 많지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다,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100개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혹시 품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실기에서라든가 이게 아주 중요시는 이제 검정과 추정이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럼 평균치 추정이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 때문에 시그마다. 시그마가 미지일 때는 t 분포인데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의 누 때문에 소문자에서다. 집단 두 개다. x바 1 마이너스 x바 2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누떠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것이 공식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가 하나씩 다 다른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되면, 아시고 나면요, 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했는 것은 뭐냐?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누 때문에 시그마다. 요 공식 하나.
그 다음에 모든 추정은 중심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x바의 표준편차 이거래요.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모를 때는 이것이 되고 x바 1 마이너스 x바 2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지지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나하나를 에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건 머리가 아픈 거죠. 또 여러분 웃기잖아요. 뭐 하진 않고 얘가 문제를 푸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 개수치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이항분포로 풀고 어떤 경우는 포화송 분포로 풀고 어떤 경우는 초기화 분포로 푸는데 밥 먹고 할 일 없이 헷갈리도록 푸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항분포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뭐뭐가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은 다시 뭐뭐가 나올 확률은 P라는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항분포입니다. 무조건. P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포화송 분포입니다. P는 지정을 하되 이 묶음 자체가 너무 적다. 그러면 무조건 초기화 분포입니다. 그게 끝이래요. 그 문제를 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P가 있나 없나? 없으면 무조건 포화송 분포예요. 확률 구하라 하면. 그런데 제가 그 온라인에서 제일 충격받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본 자격증 도저히 딸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전화상으로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그것도 창원의 L그룹의 그 시험실에 있는 이 전문대학 졸업했는 친구였는데 와, 이 친구 이제 이항분포 설명하는데요. 이항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항이 두 개입니다. 항이 두 개다. 그래 P가 있다 그러면 P의 반대인 1-P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부적합품이 5%다 그러면 양호품이 95% 반대가 존재하죠. 그럼 이거는 포화송 분포, 이항분포로 무조건 풀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집단의 부적합품률이 5%인데 내가 여기에서 20개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것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 2개 이상이었다고 합시다. 약간 더 어렵게.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P가 존재하니까 무조건 무슨 분포로 풀 수 있습니까? 이항분포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항분포의 공식은 나중에 응용해서 유도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외워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공식은 외웠다 이거죠. 공식은 외웠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부적합품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하니까 실질적으로 20개를 뽑으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5, 6, 7, 20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개 이상이라 이렇게 시간 되면 그래 하면 된다. 2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 4개 나올 확률을 밥 먹고 할 일 없이 하면 20개 나올 확률을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니까 부적합품이 1개 나올 확률하고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왜? 2개의 반대는 하나도 안 나오고 1개 나올 확률 이 확률만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드렸어요. 1-20 컨비네이션 0, 20 컨비네이션 1 P에서 뭐 0.05에서 뭐 제로성 뭐 0.05에서 1정 1-0.05에서 뭐 20성 19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때 했더니 왜 1개, 2개 이상의 반대가 0개하고 1개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거입니다. 질문이요. 와, 빡시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김 누구시 김 선생,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냥 예. 자, 그럼 20개 뽑으면 부적합품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 1개, 2개, 3개 해가 20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그때까지 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2개 이상이라 해서 2개, 3개, 4개, 5, 6 이런 말 아이가 그죠? 예. 여기까지고요. 그럼 그것은 반대로 몇 개라요? 그러면 4개인가? 이게 갑자기 미치죠? 제가 머리가 비죽 섰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안 된다. 내 그 수강비 내줄게. 집에 가라고. 그걸 또 따야 된대요.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자.
미안한데 고등학교 어디 나냐고. 실업계 공부. 아무리 실업계 했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한데, 그 학교, 그럼 대학교는 어디 나냐고. 예, 마산에 있는 무슨 전문대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LG에 들어갔냐고. 하여튼 뭐 그래 들어갔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더하기 빼기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포기했는데요. 그 시작하는 게. 왜 포기했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무슨, 운동했는데, 무슨 운동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전혀 그거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 그 친구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오시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근데 사실 이 강의를 해보면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히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알 것이라고 지금까지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당연히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생각보다는.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었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한번 그 강의 중에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일단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를 취득하는데 1차만 합격하시면 2차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2차 실기는 무조건 쉬워요. 그러면 1차는 혼자 그러면 1차만 듣고 이제 2차는 안 들어도 되겠네. 예, 그래도 됩니다. 제가 판단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1차 공부가 합격했다.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책임 못 져요. 왜냐하면 제가 1차를 강의를 해드릴 때, 1차를 강의할 때 2차 실기의 약 75%를 강의를 해드립니다. 다 해드려요. 그래서 1차에서 안 배우는 문제가 2차에서 나올 가능성은 20%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다만 그것이 주관식화가 됐을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 1차 공부에 무슨 1차만 되면 쉽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뒤에 간연도 기출, 요새는 좀 힘듭니다만 옛날에는 쉬웠어요. 간연도 기출 문제만 딸딸딸 외우면 1차 합격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런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건 이래 푸른가 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새로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1차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간에 제 강의를 옳게 들으셔서 1차가 무리 없이 패스를 하셨다 그러면 실기는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가 문제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존 제가 봤을 때는 필기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실기책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 전국에서는 제 교재가 제일 잘 돼 있을 겁니다. 필기도 잘 돼 있죠. 어제 안 그래도 그 출판사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마침 주병야동에 그 막년회 한다고 밥 한 그릇 먹는데 오셨던데요. 그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품질은 이제는 좀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책이 한 2,500부 정도를 팔았다 하니까 이제 기사만 팔았는 게 그렇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육생이 한 4,000명 정도밖에 4,000명 채 안 되는데 내 책을요 2,500명이 사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명확하게 잘 들으셔야 된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업을 명확하게 잘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3개월 만에 모든 건 끝냅니다. 범위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2년제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또는 산업경영학과에서 하는 커리큘럼의 학점이 약 한 20학점 정도 됩니다. 20학점을 제가 3개월 만에 끝냅니다. 70시간 만에.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시간보다는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진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문제 가서 문제에서 다시 이론을 가는 이런 시스템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서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고 아, 이 공식이 앞에 방금 들었던 이 공식으로 해서 푸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지금 중간에 있는 바로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을 엄청나게 착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문제를 3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문제를 한 번씩 보고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질 경영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품질 경영은 절대적으로 3문제를 한 번씩 보면 이건 바보 됩니다. 나는 5년치 기출문제, 7년치 기출문제, 제 문제집이 8년치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5년 4회까지 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당연히 풀이가 다 되어 있죠. 그럼 그 놈을 나는 다 봤어요. 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차라리 나는 2014년도, 15년도, 2년치를 3번 봤어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계산 문제는요. 말로 하는 것은 사고를 할 시간적이 별로 안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뭐 3문제를 한 번씩 봐도 되겠으나 계산 문제는 모든 계산 문제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3번을 봐야 됩니다. 한 문제를 3번 보는 것이 의리한 3문제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려고 아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습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는 원형 탈모가 아니고요. 이 가발 써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근데 무엇을 해야 되면 예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 되지. 그거 모르는 거 보겠다고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봐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절마지기 강의 잘하나 못하나 좋다 혹시 내 가지고 예습해 가지고 질문 한번 땡지 봐야지 이런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질문 하나 들어보면 알아요. 상태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럼 우습죠. 좀 웃깁니다. 하여튼 그거보다는 예습을 쓸데없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나는 이 문제는 정말 잘 풀어요. 잘 의미 없어요. 왜? 그러면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내 시험 칠 때는 안 나오는데 그걸 내가지고 나 풀 줄 안다고 해요. 쉬운 문제를 비시같이 풀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1점인데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꼭 질문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물론 이제 잘 몰라서 그런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9%는 그렇지 않습니다. 1% 한 친구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모르겠다 이래요. 제가 동영상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거는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 2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매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는 일단 어렵죠.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면 틀리셔야 해요. 그런데 이 질의응답이 나와요. 질의응답이 뭐라고 하면 진짜 틀려도 됩니까? 이래요. 미쳐요? 그 전에 물론 강의를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요것만 가지고 진짜 틀려도 되냐? 안 나오는 게 보장할 수 있냐? 이거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줍니다. 안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절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그는 100점 맞는다고 해서 자격증 2개 주는 건 아닙니다. 100점 맞추려고 하면 보이소. 100점 맞추시려고 하면 보시라고. 그런데 자주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것도 맞는 거다. 근데 그래도 나는 죽어도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또
새끼지 모르니까 이제 안 나온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10명 중에서 뭐 8명 못 알아들어요. 그 가다가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건 나오면 틀리십시오 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최소 한 100개는 됩니다. 최소 100개. 그러면 그건 틀리라는 거죠. 그거 틀렸다고 해서 당락에 나 임마 니 그거 틀려라 해가지고 내가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라는 분은 저는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자주 나오는 것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뭐 2년에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모르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 복습보다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이면 질문. 저를 귀찮게 하셔야 돼요. 저를 귀찮게. 온라인을 여러분에게는 다 이제 무료로 열어드릴 것인데요. 그럼 온라인 열어드리면 거기에 질의응답란에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참 그런 분은 참 고마워요. 어떤 분이냐면 품질 경영 기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문제를 또 다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가지고 1번은 이해가 되나 2번은 모르겠는데요.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날 곧바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여러분들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해서 이거는 그냥 답변을 달아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답변을 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면 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거하고 유사한 것은 그럼 이것도 똑같네요. 그럼 이것도 그래 풀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무료로 공부를 하게 되든 노동부 환급이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객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하실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고 혹시나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그 질의응답에 제가 설명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가 안 받으시는데 혹시 의문이 나는 부분 내가 이 글로 표현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해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남겨줍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희한해요. 전화 안 해요. 왜? 알기 싫어가 전화 안 하는 게 아니고 전화비 아까워서 전화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쳐요. 예, 그런 경우는 문자해요. 문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론을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계산 과목은 반드시 작은 분량을 듣고 문제 보고 작은 분량을 듣고 문제 이게 섹터로 막 끊어 들어갑니다. 그냥 끊어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뒤쪽에 가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몰라요. 모릅니다. 이 모르면 하다가 실제 관년도 기출문제를 딱 보면요. 물론 제 최근 기출문제는 전부 다 관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2004년부터 2014년 동안 11년 동안의 문제를 요약을 해서 최근 기출문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 뒤에 있는 것은요. 뒤에 부록에는 2015년도 1회, 2회, 4회 문제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문제는 중복이 되는 거라든 그걸 표시를 다 해서 최근 기출문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문제집이라는 것을 별도로 사지 아니하셔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봐서는 문제집을 사시면 그 문제집하고는 이 이론 교장은 좀 다르죠. 그럼 문제집에서는 문제를 별도로 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문제 밑에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아요. 나중에 좀 알면 어떻습니까? 거슬리죠. 이거 좀 해설 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연습하고 싶은데. 그럼 그것은 사실은 문제집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에는. 근데 아이고 나는 문제집
뭐 잘 행편도 안 되고, 해서 그냥 테스트라도 좀 연습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 주경야도의 그 뭐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에 그 밑에 그 두드림 품질 교실이라고 있죠. 거기에 가시면 야는 2007년도 아니면 8년도 같은데요. 그때부터 해서 2015년도의 문제까지, 2015년도 문제는 아직 안 올렸는 것이에요. 2014년도의 문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답만 있어요, 답만.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습니다. 오늘 책이 안 팔리잖아요. 그죠? 해설까지 다 주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명확하게 아시려고 하면 사실 문제집 사셔야 되고, 안 그러면 나는 문제 뭐 테스트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꼭 저는 수업을 오시면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교재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교재 더하기 꼭 노트를 좀 가지고 오세요. 노트를. 연습장 얼마 안 해요. 그걸 안 사가지고. 왜냐하면 책의 기록을 제가 이 자격증 책이다 보니 전부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부적합품률 P가 있으면 이 개수치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 P만 나오면 무조건 이항분포다. 즉 반대가 있으면 이항분포다. P의 반대가 있으면 내가 100개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3개 나올 확률은, 그럼 3개의 반대가 97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항분포로 풉니다. 라는 말은 교재에 없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그걸 적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계량치다. 어떤 규격이 상한 규격, 하한 규격 했을 때 50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평균이 53 이상 될 확률은 얼마냐? 51 이하 될 확률은 얼마냐? 뭐 47에서 51까지 될 확률은 얼마냐? 이런 지점은 즉 측정되어지는 걸 계량치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분포로 풉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로. 그럼 이걸 적어놔야 돼요. 그럼 정규분포는 그냥 풀면 안 되고 공식을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뭐가 좋냐? 그림 그리소. 그럼 그림 그려서 풀자. 그럼 무조건 계량치면 그림 그리자. 이것을 계속 명확하게, 이게 공식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러면 모든 게 풀리는데, 보자글망공 천재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암산이 안 되는데, 암산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예, 공학용 계산기는 지금 여러분 유인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현존하는 자격증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는 가장 우리 품질 경영에 가장 적합한 것이 카시오 570 ES입니다. 근데 ES 계산기는 지금 단종되는 상태고요. ES 플러스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그럼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14,000원 이하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무조건 주에 뭐 옥션이나 이런 데가 하여튼 제일 산 데 가가 사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빈식어치 25,000원 주고 사요? 똑같은데, 이 비싸면 좀 좋을 거야. 이러시면, 아니, 똑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돈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350ES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350ES. 그래서 반드시 M에서 붙는 계산기를 사면 안 돼요. E에서 붙는 걸 사시는 것이 좋다. E에서 붙는 거. 그럼 야는 한 12,000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350이니까. 야는 아까는 570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ES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붙었든 안 붙었든 신경 쓸 필요 없고, 무조건 E에서 붙는 것을 사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역시 그래도 공부를 하면 좀 폼 나는 거 사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계산기 한 5만원 하는 9,000 단위의 계산기가 있어요. 9,650 계산기라든 이런 계산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산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싫어요. 제가. 예, 이거는 완전 중형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중형 컴퓨터고요. 우리 일반 공학용 계산기는 소형 컴퓨터고요.
야, 이 새끼야, 나 이거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계산기 사용 설명을 해드리는데, 9,000 단위의 계산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지 마이소. 5,000 단위의 계산기도 사지 마시고요. 예, 숫자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카시오와 사포, 요새는 캐논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그런 계산기 사셔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M에서가 아니라 E에서 붙는 걸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사가 계시는 분은 그냥 그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검사를 해서 갖다 버리소 가면 버려야 되고요. 아마 대신 불편하더라도 이거 합시다 하면 그거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반드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는데 꼭 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제가 적어놨던 건데요. 동영상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아, 복습해야 돼, 복습. 그래서 취득하기 위한 준비물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주경야독의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왼쪽 아이고 빙시그치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이 실업계 나와가지고 제가 왼손 오른손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이 오탄이에요. 예, 제가 쳐놔놓고 오른쪽 옆에 보면 무료 강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 강좌. 그러면 그 무료 강좌에 들어가시면 품질 경영 또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에 무료 강좌가 총 7강이 있습니다. 7개씩. 그거는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전부 다 무료로 열립니다. 무료로 열리거든요. 거기에 4강에 바로 계산기 사용법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 즉 공업 통계 파트인 앞부분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교재가 여러분 없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유인물을 별도로 제가 PDF로 탑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7강을 뭐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한 강에 지켜져가 있는 게 봤을 때는 어떤 건 한 30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한 20분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 50분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평균 한 30, 한 5분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고, 한 7강이 있는데, 그것을 꼭 듣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 이런 논리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공부하시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공식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식을 이어가 오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알고 계시는 흐름을.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꼭 하셔야 되고요. 3개월만 하여튼 고생하면 합격이에요. 3개월만 합격하면. 자, 다시 하면 준비물은요, 교재가 있고요. 또, 참, 어떤 분들은 이 교재가 이제 무거워가 이제 책을 뜯어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예, 마음 잡고 뜯습니다. 예,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뜯기는 뜯대, 그거 좀 없이 보이고, 예, 뜯어나누고, 그 뒤에 이제 책도 할게 뭘 합니까? 그 직기서 집은 후에, 스카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다 미끌리가지고 손맛 떡떡 들어붙고 돌아버려요. 종이 테이프 붙이소. 종이 테이프는요, 열받아도 괜찮아요. 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건데. 그러면, 다음에는 책을 뜯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합니다. 다음에는 그거 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파트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럼 책은 뜯으셔야 됩니다. 그럼 진도는 무조건 처음부터 나갑니다. 이 교재의 처음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부록적으로 나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요약집 있지 않습니까? 요약집은 특히 암기 과목, 즉 품질 시스템, 품질 경영이라든가 생산 시스템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약집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만약에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포켓으로 뭐 한번 보신다든가, 아니면 일전에 제가 그 청주에 그 강의 갔다가, 다른 것 때문에 강의 갔다가, 마침 그 군무원이 그 원래 수원 비행장에 계시다가 저 청주공항에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원래 요새 또 군무원은요, 품질 경영 기사의 자격증을 따면 승진을 한다네요. 다른 자격증은 아무것도 안 되고, 군무원은 그것만 된답니다. 품질 경영 기사만. 그래서 그분이 수원에 있을 때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밥 한 그릇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 군무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그 앞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 요약지. 이거 빙시그치. 그분이 집이 인천인데, 지금은 이제 주말부부 한답니다. 하네요. 그래서 밥 한 그릇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교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문과인데 경력을 해서 시험 쳤는데 그때가 뭣도 모르고 했는데 정말 재밌었대요. 자기가 인천에서 수원 비행장까지 가는데 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하네요. 그럼 한 2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약지 펴고 지금 여러분 동영상이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스마트폰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하철을 계속 이게 졸면서 이거 듣고 졸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바쁜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다시 해드리면 이게 어떤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가지고 오실 건 하여튼 교재하고 꼭 가져가요. 이거 꼭 가져가. 좀 적어요. 좀 적어. 네, 미치겠네. 손이 고생해야 돼요. 손이. 예? 손이 고생해야 되고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 두드리면요 똑같은 문제인데 10번 두드리는데 10번 다 답이 다르게 나온대요. 예? 또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쿡쿡 누르는 사람이 미치겠어요. 예, 그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일단 예,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또 스마트 뭡니까 이거 문자인지 이거 카톡인지 이걸 잘하다 보니 계산기 좀 두드려 보셔 부툭 들더니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뭐 그거는 제가 봐도 큰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산기 잘 두드렸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교재의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적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교재의 순서가 제일 먼저 공업 통계가 있고요. 8문제가 나옵니다. 필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나 산업기사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도 6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3개의 과목이 제가 몇 주 만에 끝내느냐면 목표입니다. 4주 만에 끝내요. 한 과목을 하는데 4주 만에 끝냅니다. 다른 것은 한 주에 한 과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 다음에는 실험계획부를 공부하시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은 생산 시스템, 품질 경영,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신뢰성 관리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단, 언제 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공업 통계를 끝내고 나서 해야 됩니다. 모든 품질 경영에서는 모든 기초가 뭐냐면 바로 공업 통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 통계가 모든 것을 응용을 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실험계획부를 먼저 공부하잖아요. 안 돼요. 제가 보면 2장 넘기면 잡니다. 강의 안 들으면 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글자는 몇 자고 전부 다 수식이라 수식. 수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런데 공업 통계를 어느 정도 아신 후에 실험계획법을 가든 관리도를 가든 샘플링 검사를 가든 신뢰성 관리도를 가든 그러면 안 잡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본은 뭐냐면 공업 통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뭐 생산 시스템이나 품질 경영 전에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여하튼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복습. 예습은 못 하시더라도 복습을 하세요. 복습 제발 좀 하겠어요. 3개월만 지나면 끝납니다. 3개월 만에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나는 전공 아닌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숙달하기 나름이죠. 우리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특히 품질 경영은 잘해야 돼요. 열심히는 의미 없습니다.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하면 아웃풋 안 나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 나오지? 그것만 잘하면 되죠. 지금 아직까지 실기, 2015년도에 4회 실기 시험 발표일이 아예 한 2주 남았습니다만은,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주 그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 교재에서 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약 한 70% 이상 나왔는 것 같던데. 제가 보는 출제위원들도 좀 되게 농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쉐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데이터는 최소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 실무시 보고 이거 한번 내보고 이 땡겨내면 그거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던데. 그래서 교재에서 거의 다 그 산업기사든 기사든 거의 100%다 나왔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요번에는 뭐 결과가 전체 아웃풋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필기를 잘하시면 실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장시간도 아니고 뭐 단시간도 아니고 대강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수업만 듣고 복습을 해는 복습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복습을 안 하면 바빠가지고. 그렇죠, 바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